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장은 현재까지는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기리분들 오늘 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바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따상 가나, 게임주 폭등, 그 이유는 블록들이 뭐길래, 마지막으로 포스코는 지금이 살 때라고 하는데, 이러한 뉴스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6월 29일 화요일이고요. 그리고 내일만 지나면은 벌써 6월달이 끝나갑니다. 기리분들 6월 잘 마무리하시기 바래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의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외 시총 40조 카뱅, 그래서 고평가 논란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자사 몸값 18조로 낮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카카오뱅크는 자사 몸값을 18조 6천억 정도로 제시했다. 40억을 넘는 장외 시가총액을 크게 밑도는 건 물론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전망했던 20조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플랫폼보다 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보수적인 평가 방법이 시총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개한 공모가 희망밴드는 33,000원에서 39,000원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39,000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18조 6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장외시장에서 카카오뱅크 주식이 주당 9만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수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카카오뱅크의 몸값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보수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자기의 몸값을 책정할 때 이번에 PBR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은행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높게 본 이유는 이거는 그냥 은행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많았죠. 그렇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이 활용하는 MAU 월간 순 이용자 기준 평가 방법을 사용했다면 40조 원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나는 일단 은행업 본질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 높긴 높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렇게 그대로 상장한다고 치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20조 원 조금 아래인데요. 그런데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현재 14조, 우리금융지주가 8조 원, 우리나라 1등인 KB금융이 23, 신한지주가 21조 원이라서 거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야, 이거 이 정도로 비싸도 되나? 그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뉴스를 우리 개인 투자자 시각으로 본다면 일단 우리에게는 매우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다고 했던 크래프톤 그리고 ST바이오센서는 맨날 비싸서 난리였죠.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알아서 몸값을 낮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먹을 게 많아졌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봤을 때 카카오뱅크의 청약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상 수익은 일단 지금 봤을 때는 더블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따상도 충분히 터치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한이길이 그러면은 야, KB금융이랑 신한지주 이 두 개 합친 거랑 비슷한 금액이 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고 당연히 고평가입니다. 하지만 기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공모주, 그러니까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고평가되는 가격을 받기 마련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기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상하고 난 다음에 그 가격을 계속 지킨다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쭉 미끄러지는 흐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카카오뱅크의 청약은 지금 이대로 가더라도 당연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플러스 아쉽게도 카카오뱅크의 중복 청약은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6% 급등. 얘는 맨날 급등하고 급락 맨날 급등, 맨날 급락 이런 뉴스밖에 없습니다. 그냥 잔잔한 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또 누가 끌어올렸냐? 멕시코 재벌이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멕시코 재벌의 발언에 힘입어 악재를 극복하고 6% 급등하고 있다. 자, 멕시코 재벌이 도대체 누군데? 바로 리카르도 살리나스 플리에고라는 사람인데요. 자신이 보유한 은행, 자기가 은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행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영국발 악재를 압도했다고 하는데요. 전일 영국 규제당국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영국 내 영업을 금지한다, 이렇게 강수를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재벌의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6%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멕시코 재벌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일본 재벌, 중국 재벌 각 나라 재벌들이 한 번씩만 말하면 비트코인이 2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최근 차트를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4천만원 굳히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짝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점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야 이거 뭐 등락폭이 별거 안 되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비트코인은 지금 하루에도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씩 엄청난 사투를 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이가 났다는 거는 그 전에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그런 식의 변동성이 컸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방금 전에 봤던 멕시코 부호나 혹은 저 미국에 있는 도지파더나 자기 말 한마디에 이렇게 큰 자산이 몇 프로씩 움직이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음입니다. 실탄 모으는 하나그룹 계열사들 김승현 회장의 큰 그림은 하나그룹 계열사들이 이달 들어서도 자금 조달 시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에 이르기까지 현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하나그룹 회장이 직접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선제적인 움직임을 주목한 만큼 각 계열사들도 각계 전투에서 투자를 위한 실탄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돈을 끌어모으고 있나 그걸 봤더니 28일 업계에 따르면 1,800억 규모의 하나종합화학의 미국 법인 하나 제너럴 케미칼 USA 유상증자가 이달 말이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23일에는 1조 1,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한화시스템의 신주가 상장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하나시스템은 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위성통신 그리고 에어모빌리티, 디지털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인수합병을 포함한 신규 투자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나그룹의 또 다른 석유화학 계열사인 하나솔루션도 지난 17일 채권시장에서 1,000억원어치 공모사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그룹 계열사들이 현금 확보에 적극적인 이유는 그룹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하나그룹 회장도 올 초 신년사를 통해 그룹 임직원에게 미래 모빌리티, 항공 우주, 그린 수소 에너지, 디지털 금융 솔루션 등 신규 사업에도 세계를 상대로 미래 성장 기회를 선점해 달라고 주문한 바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4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위성 전문기업 세트랙 I를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그룹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를 떠올리면은 야구? 야구밖에 안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래에는 미래 모빌리티, 항공 우주, 그린 수소 에너지 이런 신기술에 초점을 맞춘 그런 미래형 기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 기릿은 미래를 보고 하나그룹 계열사들을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미 인도 드릴십, 이탈리아 시추사의 용선, 매각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삼성중공업이 미 인도 드릴십 한척 관련 용선 계약에 성공했다. 용선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며 이번 계약에는 사이팸이 2022년까지 드릴십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매각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하네요. 자, 삼성중공업을 공부하신 기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중공업의 골칫덩이가 바로 이 드릴십인데요. 자, 아래 보시면은 2013년 8월 그리스 선샤인 오션 리그로부터 수주를 했으나 2019년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당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때 엄청나게 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 수주가 엄청나게 호황을 띄웠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유가가 폭락하고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선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그 재고를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완전 아픈 손가락이 됐던 거죠. 하지만 최근 다시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드릴십을 재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이렇게 알리는 뉴스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과 유가 상승으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해양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드릴십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나머지 드릴십에 대한 매각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WTI가 벌써 72달러 정도가 되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항공에 대한 수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항공에 대한 수요까지 늘어난다면 유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드릴십을 매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그냥 조선업에도 매우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얼마 전 유상증자 때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했었죠. 하지만 그때가 저점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바닥을 다지는가 싶더니 이내 갑자기 다시 상승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아마도 기리분들 중에서 몇몇 기리분들은 이쯤 라인에서 물리신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자리가 7자이신 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빨리 삼성중공업이 쭉쭉 올라가서 8자, 9자 아니면은 만원짜리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항상 저 기릿은 이렇게 정치에 관련된 건 가져오지 않으려고 매우 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정치 뉴스를 가져왔다기보다는 거기에 파생된 이야기를 하려고 정말 짧게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기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자, 이걸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가? 자, 기리분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관련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세상 모든 정치인에게는 거기에 관련된 주식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은 파평 윤신이 뭐니 엄청나게 많은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 기업들이 오늘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유 당연히 올랐지. 당연히 대선 출마했으니까 거의 관련된 주식들은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노루페인트랑 그리고 서현이라는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이 두 개를 가져온 이유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두 개를 가져왔다. 이 부분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뉴스가 나올 때는 그때는 뉴스에 팔아라 라는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리분들 무슨 몇 월 며칠에 나오는 게임주 때문에 그런 게임주를 사시든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가수가 컴백한다고 그 주식을 들고 계시든 혹은 위 기사와 마찬가지로 대선 관련주를 가지고 계시든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던 뉴스가 나올 때는 절대 매수할 때가 아니라 뭐라고요? 매도할 때다. 이 부분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뭐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특히 대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대선 관련주 중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거나 갑자기 블록딜이 나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대선 주자는 갑자기 낙마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한가를 면치 못하겠죠. 그러니 기분들 절대 대선 관련주를 할 때는 적은 돈으로 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그리고 플러스 절대 100%는 없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펄어비스 중국 판호 발급 소식의 게임주 들썩. 오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펄어비스가 중국으로부터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에 게임주 전반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펄어비스에 따르면 MMORPG 검은 사막이 전날 중국 국가신문 출판서가 발표한 43종의 수입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네요. 참고로 판호가 무엇인가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펄어비스가 오늘 급등을 해낸데요. 이렇게 17%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온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걸 보면은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크긴 큰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에 판호가 나오니까 다른 게임사들도 야 혹시 우리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주등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플러스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7.6%로 급등을 해낸데 자, 이렇게 중국 판호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플러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바로 오딘이라는 게임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대주다 보니까 당연히 출시하자마자 애플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 양대 마켓에서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생각지도 못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게임주에 투자하신 기리분들은 오늘은 더할 나위 없는 하루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블록딜 얘기를 정말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1300억 규모 KB 동부제철 지분 블록딜. 자, 아래 보시면은 지분 5%를 매각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매각가는 종가 22,250원에서 할인율 8.5%에서 9.5%가 적용된 18,500원 그 정도에서 매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오늘은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하이브 주식 8,500억을 블록딜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이브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자,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전일 종가 기준 5에서 9%가량 낮은 수준으로 매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동부제철은 11%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는 8%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블록딜이 나오면 주가는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뒤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이브 이렇게 8%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가 기회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하이브 그리고 동부제철이 블록딜 소식 때문에 흐항을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미국 중국 태양광 수입 제한 검토 하나솔루션 OCI 반사이익 분화. 자, 매우 우리나라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태양광 발전 패널 원료에 따른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또 특정 공장이나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태양광 업체인 하나솔루션과 OCI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미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중국 신장 위구르의 이스트호프 비철금속 호신 실리콘 등 폴리실리콘 기업 5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요. 이들의 생산량은 무려 전세계 생산 설비의 3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도 하나솔루션과 OCI의 호재라고 하는데요. 이달 22일 미국 태양광 밸류체인 재건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며 미국의 생산 설비를 보유한 국내 업체들의 증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설비를 보유한 국내 기업은 하나솔루션, LG전자, OCI 세 곳으로
하나솔루션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미국의 제재로 하나솔루션과 OCI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미국 내 태양 설비의 원가 경쟁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증설이 이어진다면 사업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자, 최근 OCI와 그리고 하나솔루션 최근 바닥을 지속적으로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뉴스 그리고 이러한 호재 때문에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을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2분기 실적 2015년 이후 최고 전망. 케이프 투자증권은 29일 포스코에 대해 3분기에도 이익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매수 목표 주가 45만원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자, 포스코의 2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1조 3,7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8% 증가할 전망. 2015년 중국 철강 수요 성장이 마이너스 5.4%를 기록한 이후 최고 실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어 주가는 연초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상황으로 현재 매수하기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며 주가 및 제품 가격 반등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고 하네요. 자, 목표 주가 45만원. 지금 현재 가격은 35만원이 채 안 되는데요. 45라면은 여기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목표 주가라고 하는데 설령 거기까지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정고점까지도 아직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충분히 저 길이 쓴 철강에 대해서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중고차 시장이 호황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입는다고 합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해 중고차 시장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고 평가했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7만원으로 상회했는데요. 자, 연초 이후부터 자동차 구매자들은 전기차 구매에 앞서 내연기관 중고차 구매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호황이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수익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RE 타이어 수혜가 예상되며 타이어 업체들의 구조적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자, 그 이유는 중고차를 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바꾸는 게 타이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에 관련된 기업들이 중고차 호황에 수혜를 입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에도 RE 타이어 수요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덤핑 악재 해소, 지속적인 타이어 가격 인상, 한우 시스템 지분 매각 가능성 등 모멘텀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네요. 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금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목표가는 7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30%의 상승 여력이 존재하고 있지만 하지만 일봉 말고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은 최근 많이 올라왔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데에 대한 피로감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매수를 한다면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6월 29일 경제 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회분들 오늘 저녁도 잘 보내시고 그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 있었습니다. 빠이요.